이번에는 E7-4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의 점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1강에서 산업기여 가치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 52점 이상인 자라는 게 있었죠. 이 부분이에요. 연간소득이 이 부분인데 2,600만 원 이상인 자 중에 52점 이상인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600만 원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년간의 평균인데 예를 들어서 19년에 2,300만 원을 받았어요. 20년에 3,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평균이 2,800만 원인데 이럴 경우는 지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9년에 2,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19년에도 2,600만 원 이상을 받고 20년에도 3,0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평균이 2,800만 원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10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자격증 소지인데요. 기사 자격증은 20점, 산업기사 자격증은 15점, 기능사는 10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만 기량검증을 받아서 통과가 되면 1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하고 기량검증 통과하고 중복으로는 불가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미래기여 가치 중에 학력 점수인데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이상은 10점을 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5점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위 취득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정기과정은 다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와도 10점을 주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도 10점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격대학, 온라인 대학, 개방대학, 인터넷 대학, 국제대학 이런 거는 가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미래기여 가치 중에 연령에 대한 건데요. 24세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18세, 19세, 20세, 21세 다 24세까지는 20점을, 24에서 27까지는 17점을,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점수 배당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픽 시험인데 5급 이상인 사람은 20점을 주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5급 이상은 25점을 줘요. 요 표와 같이 이렇게 그 급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토픽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2년이 지나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신청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10년을 근무했다. 거짓없겠죠. 그럼 10점을 주는데 1년 근무한 사람은 1점을, 2년 근무한 사람은 2점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1강에서 보니까 3개월 이상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9개월 근무한 사람은 몇 점을 받느냐? 점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건데 35점이에요. 이거는 중복 산정이 가능해요. 2년 이상 국내에서 정기 적금을 붓는데 조건이 8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상이니까 4년 동안 80만 원씩 계속 적금을 부어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의 적금을 보유한 사람은 5점을 주고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점을 줘요. 1억 이상인 경우는 15점을 주는 거예요. 또한 국내 자산이 1억 이상인 사람은 또 20점을 주고요.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10점을 주죠. 이거에 대해서는요, 두 개를 중복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내 재산이 적금으로 1억 원 이상이 있고, 국내 자산이 1억 원 이상이 있으면 35점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국내 자산 부분은 1년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자산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1억을 줬는데 1억을 받은 게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인데 토탈 20점을 줘요. 역시 중복 산정은 안 돼요. 뿌리산업이라든지 농축업 이런 데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0점, 6년 이상은 15점, 4년 이상은 10점, 요까지 별도고요.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도 역시 8년 이상은 20점, 6년 이상은 10점을 주는데 요게 중복 산정은 안 돼요. 신청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격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직종 국내 교육 및 연수 경험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면 10점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학사를 하면 8점을 또 주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직종에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점이에요.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있으면 점수를 추가로 받는다라는 그런 가점 부분인데 석사학위면 10점, 학사학위면 5점인데 아까 학력 부분에서 점수를 받은 사람도 이 부분에서 국내 대학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이 점수를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학한 사람 같은 경우는 추가로 10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중앙부처장 추천해서 받는 건데 10점 이상의 점수, 10점의 점수를 더 받는 거죠. 사회공헌에 대한 표창인데요. 표창 같은 경우는 최대 5점까지 주는데 건당 2점, 최대 5점까지 주는 거예요. 표창을 갖다가 10개를 받았다 그래갖고 7점, 10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 점수도 20시간이 넘으면 3시간의 봉사 점수를 줘요. 그 전에 표창 부분에서 국회의원 표창이라든지 지방의회, 부시장, 다문화 센터장, 감사장, 공모패 이런 거는 표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상이나 도지사상이나 시장상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실적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년간 꾸준히 300만 원 이상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플러스 5점을 가점으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가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5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점을 줘요. 그런데 원래는 경기도와 서울 광역단체 이런 데는 제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먼 지역인데 경기도에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지금 표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이 표를 제가 인터넷상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점이에요. 여태까지는 계속 가점이 돼서 점수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점수를 깎겠다라는 얘기죠. 출입국관리법 위반 1회는 5점을 2회는 10점을 3회는 50점을 감점을 한다는 얘기예요. 4회 이상은 아예 신청조차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3회 이상 해갖고 50점을 깎이면 아마 이 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합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국내 법령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5점, 10점, 5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하고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참 어렵기는 해요.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두 번째,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할 때 내가 가려는 그 회사가 E7-4를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굉장히 찾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상 악화라든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종을 바꾸고자 할 경우 해당 분야 점수 요건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수에 대한 것을 다 맞춰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E7-4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수 서류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밑에 보면 웹사이트가 하나 적혀 있죠. 이 웹사이트에 요 모든 자료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다운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E7-4에 대한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E7-4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모두 선호하는 좋은 비자예요. 제가 예상키로는 앞으로는 쿼터를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숙련 기능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